무색 무취의 자연 방사능 물질.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 중에 55%나 차지할 정도로 지구상 어디나 존재하는 물질 라돈. 요즘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수식어와 함께 생활 곳곳에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데요. 라돈 침대에 이어서 각종 생필품은 물론이고 최근엔 주택에서 발생하는 라돈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생활 속 라돈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포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박경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라돈 침대 파동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생활 속의 라돈의 위협 이렇게나 심각한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필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될 집 공간이 라돈으로 가득하다. 그렇죠.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라돈이 집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보면 라돈이 이제 발생해서 대진심대로에서 발생한 문제가 이제 6개월이 지났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뭐 뚜렷한 대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요새는 이제 나온 문제를 보면 하청업체에서 대진심대 브랜드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매출을 올리려고 막 팔았다는 그 문제도 나왔고. 그렇죠. 또 이제 매트리스나 이제 라텍스 예. 더 나가서 이제 온수 매트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속옷도 지금 문제가 그렇죠. 됐죠. 예, 예. 제가 보는 시각에 더 문제는 뭐냐? 예. 버려지는 이 라텍스가 온수 매트입니다. 예. 제가 실례로 집 앞에 있는 라텍스를 함부로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라다가 연구실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집 앞에 그냥 그렇죠. 이렇게 비닐 쓰레기 봉지에다가 예. 라텍스를 막 조각 내가지고 묶어놨단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예. 정부에서 대책을 주지 않으니까 예. 어디다 버려라. 뭐 이제 취업할 수 없으니까 뭐 일반 시민들이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잘라서 측정해봤더니 예. 약 1,154베크레 정도가 나왔어요. 그 정도면 아주 엄청난 고농도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생활용품에도 문제지만 이 실내 공기질이죠. 예. 이제 뭐 보통 라돈이 토양에서 이제 안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갈라진 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주택에 특히 밀폐 있는 공간에 라돈이 방출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뭐지만 일반 주택도 문제지만은 예. 어린이집이라든가 예. 취약계층 어린이집 있죠. 예. 유치원, 예. 학교 더 나아가서 이제 지하 공간에 예.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반 주택을 벗어나서 공동주택까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예. 공동주택에 대한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법률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200베크렐로 했다가 예. 정부에서 내년 7월 1일자로 이제 148베크렐로 이제 강화를 했는데 예. 좀 더 법적인 문제가 앞으로 많이 이제 야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자재에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들에서 이 라돈이 나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인산염을 썼던 석고보드에서 많이 나왔는데 예. 지금 석고보드를 인산염을 많이 탈항을 해서 만들고요. 예. 근데 이 모든 건축 자재가 토양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멘트가 됐든 예. 뭐 자갈 만들 때 만든 돌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건축 자재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본 연구한 바로는 건축 자재도 일부 있지만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토양에서 나오는 라돈이 예. 한 85% 이상 아하.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뭐 거의 집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 돼버린 이런 상황인데, 아니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전국 실내 라돈 조사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16년 12월에 건축 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이게 개정돼서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법에 구멍이 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 라돈의 공포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이 또 얼마 안 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도 이 라돈이 가져오는 폐만큼 그만큼의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이 예. 당국에서 말이죠. 그리고 예. 또 관계자들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이 법이
완전한 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 새별 생활 주변 방사선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2013년에서야 이제 비로소 뭐 시작이 됐는데 예. 그것들 보면은 이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관하고 뭐 예.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예. 근데 폐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지금 들어있지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법이 지금 미비한 것이 왜 그러냐면 얼마 시작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 폐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물질을 어떻게 폐기하고 그다음에 또 폐기할 때 어떤 절차나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예. 지금 얘기한 것대로 그냥 갖다 버려도 저게 그렇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렇게 갖다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줘다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 제작 공정 같은 거 예. 여기에 지금 관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말이죠. 참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예. 이런 제품을 그 판매 예. 전에 안전 기준을 지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굉장히 미비하고 더군다나 산발적으로 예.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법은 있지만 거기 시행령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법의 미비라는 것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법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또 점검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진 침대 같은 사건도 보면은 그 모나자이트라는 것을 써가지고 이와 같이 된 거 아닙니까? 예. 하청업체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대진 침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이렇게 공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어요. 예. 다시 말하면 그 하청업체에서 어디에 이렇게 납품을 했는지 이런 관리, 그 다음에 이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법도 미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그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정부나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면피할 수 있는 법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법에 반드시 수반되는 요소들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강원도에서 지난 그 2016년 그 겨울철에 전국주택조사, 라돈조사에서 강원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죠. 저도 이 연구에 참여를 해서 연구를 예. 했고요. 이게 2년마다 이제 그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강원도나 이 전라북도가 가장 높게 많이 나타났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이 화강암 지역이 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토양 쪽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높지만 예. 측정 방법이 이 주택을 상대로 측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 노후된 집은 농도가 높게 나올 수도 있죠. 아하. 예. 근데 새로 나온 집은 적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이 전국 주택을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예. 전국 토양 조사를 먼저 하는 게 아. 대표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은 그렇죠. 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보면 이 옛날 집과 새 집을 보면 새 집에서는 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건축자에서는 뭐 15% 한계격성이 있으니까 예. 매우미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오래된 집은 크랙이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실내로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대표적인 게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또 지금 서울에서도 네. 특정한 자치구에서 라돈이 네.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서요? 서울에 측정한 결과 성북동이라든가 예. 이제 그 가회동 또 평창동 예, 예. 이 지역이 좀 농도가 많이 높게 나와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강원도 계류에 보면 이 화강암류가 흐르듯이 아하. 여기도 바로 이제 화강암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 종로, 성북 이쪽에 아주 단단한 화강암 안반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는 뭐 건물을 지을 때도 그 안반 깼는데 굉장히 그 고생을 하거든요. 안반 예. 위에 집을 진다 생각하시면 되죠. 예. 예. 근데 뭐 전반적으로 집 자체는 튼튼할 것 같긴 한데요. 안반 위에 지으니까.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라돈이 예, 올라온다는 거고 그걸 적절하게 이제 줄여줘야 되는 것인데 고층 아파트가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그 좀 근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고층 아파트도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식적으로 예. 토양과 접해 있는 부분이 라돈 농도가 높다. 예. 그거는 단독 주택일 경우가 같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이걸 가지고 전국 지역에 15층 이하의 농도를 측정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과학적 이론입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굴뚝에 불을 떼면 아궁이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굴뚝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일반 굴뚝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이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파트 하나도 하나의 굴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연돌 효과 또는 굴뚝 효과, 스택 임팩트라고 하는데 밖의 온도와 기압 차이에서
상승기를 타는 거죠. 아. 그 토양에서 상승기를 타면서 높은 층 올라갈수록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깥은 춥고 네, 안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 이제 되게. 굴뚝 효과 예. 또는 연돌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겨울에 조사를 하셨으니까 네,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부터 들어와서 그렇죠. 이제 엘리베이터 그 통로나 이런 걸 타고 그냥 위층까지 올라가서 그렇죠. 위로 배출이 따뜻한 공기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층에 계속 쌓인다. 이게 저층에서 올라가서 위층으로 바로 직선으로 타고 이제 예. 기류 상승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층일수록 그 안에 음압이 형성이 되면 그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식이 벗어났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주택을 지을 때 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매뉴얼로 만들어 놔야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생활용품에서만 예. 그 침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주택에서 라돈이 이렇게 공기에 따라서 또 그 지질에 따라서 달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은 그 벽 틈으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바닥 틈으로 이런 데로 지금 라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 라돈이 예. 지금 많은 그 측정이 되는 것이죠.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축 자재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떤 그 농도 이상의 건축 자재는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하고 나서 중공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예. 이때 그 라돈 검사를 해서 네. 그 측정치 이상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오면 중공 검사를 바로 내주지 말고 아하. 그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거. 예. 그러려면 이제 환기 같은 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활 주변 방사선법이라든지 실내 공기질 이 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예. 이런 것들을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예. 거기에서 중공 검사나 또 나중에 주기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마다 그 라돈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조건을 그 하도록 만드는 어떤 네. 그런 강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든다면 실내 공기에서의 라돈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입장에서 실내에 쌓여 있는 라돈을 없애는 방법들 좀 알려주시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건 첫 번째는 이제 환기죠. 그렇죠. 이제 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뭐 봄에는 황사 온다, 미세먼지 많다다 보니까 이 환기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환기만 잘해도 한 70%에서 80%더 나가서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데 근데 공기청정기 이런 걸로는 안 됩니까?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는 잡을 수 있지만 예. 이 불활성 가스인 라돈은 잡을 수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우리 그 조상님들 이렇게 보면 이 천년전에도 우리 조상님들은 라돈 저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굴뚝에 불을 때면 그 연돌 효과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뭐냐면 이 환기를 참 잘했어요. 예, 그러면 그렇죠. 창 틈이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문을 열 때 보면 이 옆에 종이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웬만하면 좀 환기하는데 온도에 짜여서 이제 방의 온도가 높으니까 예. 밖엔 차고 예. 강제적으로 이제 환기가 됐던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던 거고. 그래서 우풍이 세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그렇죠. 환기가 예, 잘 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풍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천년 전에 이 라돈 저감을 사업을 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 메꾸만 잘해도 됩니다. 요즘은 튜브용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일반 주부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 갈라진 틈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벽과 벽 사이, 바닥과 예. 사이에 그 부분을 잘만 메꿔준다 그러면 아하, 예. 라돈의 한 50% 정도는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거기서도 안 되면 아주 고농도로 나올 경우에는 이 집안 밑에죠. 예. 클로즈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밑에 라돈이 올라올 수 있는 거를 강제로 팬을 돌려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인데 예. 미국은 거의 집집마다 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가서 보면 작년에 제가 미국에 그 세미나 가서 봤는데 이게 뭐 보편화돼 있어요. 라돈 당연히 뭐 저감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과 연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라돈 나오면 안 나온다. 이게 숨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의식이 아직 인식이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요 전에 그 우리 정리해 드린 바에 의하면 고층 아파트의 연돌 현상에 의해서 그 네. 높은 층에 고여 있는 그런 라돈 같은 경우는 환기를 자연 환기만 해가지고는 다 뺄 수가 없다면서요. 오히려 더 외부의 라돈을 흡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서요. 공기 그래서 압착에 이제 의해서. 그 주방에 후드를 돌렸을 경우에는 네. 잘못 돌렸을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박스를 보시면 예. 주사기라고 보시면 돼. 주사기에서 예. 바람을 빼면 예. 이 안에 뭐가 형성됐어? 음압이 형성되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벽에서 안 나오더니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우리가 환기법에 의하면은 이 이를 집어넣었으면 이를 빼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빼내지 않고 안에 음압의 형성을 만들게 되면 예. 오히려 라돈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되겠죠. 이런 걸 고려해서 미국처럼 네. 애초에 지하 공간에서 생성될 수 있는 라돈 등을 네. 바로 그냥 외부로 빼는 그런 장치들을 갖다 아파트마다 다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는 아마 예.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예. 현재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층, 이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아주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라돈의 위험. 이미 1990년부터 제기가 되어 왔는데, 뭐, 영국의 과학 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영국에서 매년 2,500명 정도가 라돈가스 때문에 폐암에 걸려 사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돈과 폐암의 연관성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 라돈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1급 발암물질로 아주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음주운전에서 사망률보다 높다. 실제로 또, 그렇네요. 예, 예. 대기 오염에서 발생하는 사망한 환자보다 10배 이상 높다 이렇게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상당히 높다는 걸 발표했는데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죠. 근데 이 라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붕괴를 보면 이 라돈이 이제 마지막 붕괴할 때 비스무스나 나불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 납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우리가 호흡을 하면 예. 얘가 반감기가 끝나면 납이 폐에 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폐암으로 내가 죽으면 괜찮은데 예. 이게 피폭당했을 때 DNA 변형이 와서 예. 자식들. 앞으로 자식한테 갈 수 예, 있다는 예. 거죠. 이게 물고기 같은 경우 뭐 1년, 2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뭐 1년 있다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50년, 60년 뒤에 내가 피폭돼 있던 거를 자식한테 물릴 수 있다. 이게 더 문제가 되고요. 예. 이미 이거는 폐암하고는 뭐 연관성이 아니라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혈액암이라든가 예. 뇌암, 또 피부암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아직도 우리나라는 라돈에 대해서 폐암에만 연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면 있다는 다른 거죠. 암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이미 높은가요? 스페인에서는 예. 혈액암과 연관성이 크다는 걸 또 이런. 나와 있고요. 예, 논문에서 예. 나와 있고 저희도 지금 저희 쪽에서 피부암 쪽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 다양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냐면 방사선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앞으로 혈액암이라든가 피부암이라든가 뇌암이라든가 아니 실제로 지금 간단하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폐로 들어가면 당연히 그게 혈액으로 들어가죠. 근데 상식이라고 하는데 상식을 자꾸만 사람들이 그걸 회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아까 저번에도 말씀 A는 B다 근데 자꾸 A로 해서 B는 즉각 안 나타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뭐 5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1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손한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변호사님 네. 지금 있잖아요. 그 생활 속에 이렇게 라돈이 사실상 우리의 폐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담배까지 피운다면 엄청나지 않겠어요? 거기다 미세먼지가 들어온다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은 라돈이라는 것의 심각성, 폐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됐어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솔직히. 요번에 이제 그 대진 침대에서 물론 그 전에도 몇 번 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한지를.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고 하면 지금 주택에서도 이제 환기가 안 될 경우에 그 라돈의 피폭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근데 공동주택은 환기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흡연만큼이나 예. 해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흡연에 동등한 것이죠. 흡연보다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강할 수가 왜 있습니까? 그러냐면 예. 흡연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돈은 선택을 할 수 그렇죠. 근데 없다는 우리가 거죠. 흡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폐해를 잘 알고 대비해 왔고 건강부담금, 담배 같은데 예, 예. 이런 걸 이제 부과한다든지.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라돈도 말이죠. 이 라돈 제품에 대해서 건강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자금으로 이 라돈을 어떤 줄이기 위한 그 피해를 그리고 또 라돈 피해로 인해서 병을 앓게 된 사람들을 구제한다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연구부터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해야 그런 될것 연구를 같고. 하기 위해서라도 생활 속에서 라돈 발생을 갖다 뭐 좀 무절제하게 발생시키는, 하는 데라든가 그렇죠. 이런 예. 곳에는 당연히 그런 걸 부과를 해야 될 그렇죠. 것 바로 같은데요.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우리 TBS에서 이런 방송을 하지만 국민들한테 이 라돈의 피해를 담배만큼 해롭다.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환기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홍보도 해야 되고 네.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이.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라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공동주택도 아까 말씀드리면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권고 기준입니다. 그렇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강제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인스펙트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입주할 때 라돈을 측정합니다. 아, 그래서 결과가 그 합당하면 입주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건 부동산에서 해요. 부동산에서 해줘요? 그렇죠. 부동산의 그 법의 규정에 예. 측정을 해서 그렇죠. 인스펙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아. 그 인스펙터 가서 측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어떤 환기가 잘 되고 있나, 라돈 농도 얼마큼 높은가를 분석을 해서 아니 요즘에는 그런 건 해주거든요. 수돗물 잘 나오는지, 네네. 뭐 정화조 제대로 돼 있는지, 네, 그리고 그렇죠. 뭐 그 집안에서 뭐가 흠집 난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요즘에 해줘요. 그 정도는 부동산들이 해주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불리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또 우리가 법을 바꿔서 네. 뭐 라돈이 나오는 집을 갖다가 뭐 충분히 그런 알려주지 않고 팔았을 때 부동산도 같이 책임을 갖다 지게 한다든가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의 홈 인스펙션 제도인데 예. 인스펙터를 보내서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높으면 입주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환기 장치를 해줘야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법도 부동산에 관련 법도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냐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러면 먼저 측정을 하고 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선진국에서는 네, 이 라돈의 피해를 잘 알고 이미 대처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라돈 관리 후진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럽은 100년 전부터 라돈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음용에 대해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사용 못하게.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 일본도 이제 규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1세기가 지난 21세기에 이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환경과 안전이 한참 뒤떨어진 나라로 볼 수 일단 있다는 거죠. 그 미국에서는 그 각 집에서 라돈을 자체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도 지금 이제 저 뭐 김포 보니까 그런 걸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걸 좀 어떻게 좀 더 빨리 네. 조금 더 저렴한 그런 기계라도 좀 사용해서 확인을 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아예 상시적으로 달아놓을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예전 한 2년 전만 해도 예. 장비 한 대가 1,6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이 장비 사려고 참 많은 돈을 썼는데 지금은 너무 대중화가 돼 있잖아요. 예. 이제 미국에 사용하는 키트 같은 것도 보통 가격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대인데 예. 이거는 또 뭐냐면 3개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한 이 제품이 실시간 측정이 되는 건 최초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최초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나 전기만 꽂으면 바로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어, 그 부정확하다고 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거는 이제 그 보험사마다 틀릴 수 있는데 예. 그 장비를 저도 지금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미국 예. 장비, 또 유럽 장비, 또 여기 국내 장비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하에 지금 계속 제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거의 2, 3%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우리나라 예, 예. 기술이 상당한 건데요. 그것도 IT에 연결했기 때문에 예. 미국은 장비 앞에서 볼 수 있지만 미국 예. 장비 1,600만 원짜리 예. 우리나라 장비는 뭐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요? 집에 있는 걸 학교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장비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이 법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예. 훨씬 빠르게 예. 훨씬 더 정확하게 이런 법을 알겠습니다.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할 때 지금 시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고 또 선제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책,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도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법이 산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환경부 따로, 원안이 따로, 뭐 식약청 그렇죠. 따로 이렇게 되다 네. 보니까 통합된 TF팀이 구성 빨리 돼야 된다고 예, 봅니다. TF 구성. 그렇죠. 두 번째는 이 국민의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해요. 예, 예. 저도 가장 이 연구를 하고 이런 방송 나와서도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불안감만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도 있는데 예. 그게 말이 손쉬운 방법이지 국민들한테는 그게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에서 대책이 대표적인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예.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안전할 수 있는 예. 안정시킬 수 있는 특히 우리 TBS 같은 저번에도 방송에 홍보 좀 해달라. 예. 정말 집 앞에 있는 쓰레기들이 보면 어쩌면 그게 잘못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또 방사능 덩어리 물질인데 그걸 다시 예. 집에 갖고 가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예. 국민들한테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예. 게 만들어져야 된다.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법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시급할까요? 예, 지금 뭐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저는 그 라돈 지도, 실내 라돈 지도 같은 걸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법을 이제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예. 연구를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법만 빨리 만든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TF를 만든다든지 확실하게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법에 반영하고요. 예. 대신 이제 법을 만들 때에는 통합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발적으로 있어가지고는 예, 예.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르는 시행령이라든지 고시라든지 그걸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빈틈이 없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너무나 답답한 그런 국회를 보면은 이 우리가 그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그 법들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질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아이들만이라도 먼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이라도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포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박경북 교수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님 모시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라돈의 문제점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